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중점적으로 짜드리고 있는데요. 앞서서 1부에서는 S&P와 유로FX 그리고 크루드 오일까지 저희가 종목 점검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되는 2부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접수해주신 그리고 남겨주신 고민 상담 위주로 저희가 또 실시간 리딩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도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전화와 문자,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유튜브 채팅방을 통해서 의견과 그리고 고민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답변도 도와드리고 방송 안에서도 고민 상담 다뤄드리면서 탄탄한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2시가 막 지나갔고요. 시장 흐름 어떻게 좀 쉬어가는 동안에 변화했는지 시장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앞서서 1부 시작 전에도 맞습니다만 S&P와 나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1부에서 비교해서 더욱더 낙폭이 커진 상황인데요. S&P 같은 경우에는 2,825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0.96%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보시죠. 나스닥은 지금 1% 넘는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6,910포인트 초반까지 좀 밀렸었는데요. 6,921포인트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짚어드렸던 유로FX 보시죠. 유로FX는 현재 구간에서 좀 움직임이 젖어들었는데요. 일단 1.24770달러로 0.47% 상승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골드는 이제 4월물로 교체된 시세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1,350달러가 깨지면서 1,348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 살펴보셨죠? 크루드오일 역시 2% 가깝게 하락을 하면서 64.24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4달러 선 초반대까지 밀리면서 거의 2% 가까운 낙폭을 보이고 있다는 점 현재 시세도 다시 한번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CM에서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지수도 확인하시죠. 자, 비트코인 다시 좀 계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오늘은 5.64%가 빠집니다. 1,54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의 12시가 지나면서 각 상품군, 특히나 지수 쪽에서 이 전과는 더욱더 비교해서 큰 폭의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골드 역시나 좀 하방 쪽으로, 거기에 크루드 오일도 하방 쪽으로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쉬어가는 동안에 시장 쪽에서 이슈, 김경희 PD 어떤 이슈 나왔죠? 네. 먼저 미국의 주택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 11월에도 역시나 상승세가 지속된다라는 소식입니다. 6.2% 정도 상승했다는 소식이고요. 다우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때 300포인트까지 이 낙폭이 확대됐다라는 소식이고요. 지금 여기에는 오늘장에서 지금 헬스케어주가 좀 힘을 못 쓰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헬스케어주 자체의 어떤 모멘텀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아마존과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JP 모건이 직원들의 헬스케어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서 좀 협력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뉴스가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좀 회사를 만들어서 이 직원들의 헬스케어 관련 좀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존의 이 헬스케어 기업들이죠. CVS 헬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거의 7% 정도 내렸고요. 월그린 부츠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나이티드 헬스, 뭐 익스프레스 스크립스 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지금 좀 주가가 고전하고 있는 모습인 것으로 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해드렸던 소식과 이어서 전년 대비 미국 11월 주택가격 지수 6.2% 상승했다라는 소식 다시 한번 전달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우지수가 한때 300포인트 가까이 낙폭이 확대됐다라는 소식과 주택가격지수가 전년 대비 6.2%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거기에 헬스케어주가 조금의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까지 기업적인 실적 부분 전달을 해드렸고요. 자, 앞서서 1부에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고 있었던 상황인데 해설위원님의 의견을 못 들었어요. 자, 해설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의견이실까요? 뭐 지난주도 지겹게 하락 얘기했는데 네. 하락이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맞아요. 지난 25일 날 그 얘기 드렸던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간 산유량이 987만 bpd라고 그 미국 역사상 최대 산유량이 나온 날이거든요, 이날이. 그러니까 이미 증산이 돼 있는 상태였죠.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날 좀 아이러니한 거는 그 다음날 리그 카운트까지 12개가 더 늘면서 시총 공수가 늘어난 상태인데 시장 반응은 상승으로 나왔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 이럴 수 있었던 게 제가 요인을 얘기 드렸던 게 분명히 어떤 게 있냐면 유가가 상 $60 쪽에서 위에 높게 있으면은 분명히 이게 수요 이슈, 수요 공급 이슈가 좀 지나가면 달러화 이슈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유가는 예전에 $150대 거래해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거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달러화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화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유가가요. 근데 낮은 레벨에서는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유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요 공급 이슈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이날 이제 달러가 약세였었기 때문에 리그 카운트가 12개가 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때 유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요일날 들어와 보니 미국 주간 산유량은 미국 역사상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 리그 카운트도 12개가 증가했으면 2, 3개월 뒤에 이제 유가 증산 추가적으로 원유는 더 증산이 된다라는 거는 이미 다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이 된 상태에서 이번 주를 맞이했으니까 당연히 밀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하자면은 유가는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있다라고 보이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밀리기 위해서는 일단 몇 가지 이제 신호들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오늘 좀 밀린 부분은 어제 좀 이라크 석유관관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족할 만한 수준의 유가가 왔다. 예. 예. 아니 이게 입방정이에요, 다들. 이게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다들 왜 이렇게 입방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기들이 원하는 유가 수준이 왔다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그럼 이제 더 이상은 필요 없구나, 감산하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온 외신도 뭐 그러면 이제 이라크의 이제 할당량 자체가 할당량 자체가 500만 배럴까지 있지만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안 가고 감산 제한 정도만 생산했다라고 나중에 뒤늦게 수습을 또 해서 이라크 석유장관이. 근데 수습해도 수습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입방정을 좀 떨어주는 바람에 이제 그럼 이라크도 이제 만족해? 이제 다 만족하는 거야? 이 정도 그러면 더 밀려야 되겠네. 이제 밀려야 되겠네. 라는 신호를 좀 줘버리지 않았나. 거기에 이제 중국이 이제 유가 집계했는데, 원유 재고량 집계했는데 증가해버렸죠. 그래서 이제 어제 뉴스가 이제 악재들이 들어올 만한 뉴스가 너무 많아버렸어요, 어제.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라 간밤이겠죠. 간밤.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한 20시간 전 정도 되겠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버리니까 오늘 좀 세게 밀려버리는 상황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도 그때 얘기 드렸었지만, 베네수엘라가 지금 현재 디포트 상태이기 때문에 유가가 증산 같은 경우를 못한다라고 얘기 드리지만, 그게
베네수엘라 역대 석유 생산의 최저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역발상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밀릴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유가를 생산하는 양이 최저치까지 떨어졌는데 거기서 더 밀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증산 요인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한 2주 전에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부분을 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유가는 추가적으로 밀리되 일단 63.48, 50 이쪽을 좀 지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나. 테스트가 된 다음에 그 다음 레벨을 좀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참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이제 김경훈 PD님의 외신. 사실 저희 방송 올 때요, 그렇게 많이 준비 안 하고 옵니다. 많이 준비 안 하고 이렇게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오는데, 대부분의 제 머릿속에 시황 업데이트는 김경훈 PD님이 얘기해 주시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돼요. 저도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되는데, 거기서 좀 힌트들을 미국 채권 가격이나 채권 금리 그 부분 얘기도 사실상 많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유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거기에서 좀 힌트를 좀 얻어보자면 좀 어느 정도 좀 레벨대가 다운되는 거. 그러니까 브렌트유하고 지금 현재 WTI 가격 차가 빠르게 줄어든다는 부분은 분명히 유가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만한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할 만한 요인들이 됩니다. 되긴 되는데 이 부분도 한번 63.48 정도는 한번 테스트를 한번 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따지자면 조금 하락폭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운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운에 대한 의견 뭐 저희 신세계 안에서 이슈 점검 시간에 또 말씀을 뭐 계속 좀 짚어드렸고 차트를 통해서도 확인을 시켜드리는데 일단 현재의 하락폭은 63.48, 50에 대한 좀 테스트를 다시 한번 좀 지켜보셔라라는 말씀까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해드렸습니다. 지금 기세로 봤을 때 오늘 테스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시세를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도와드리는 동안에 크루드오일 2% 넘는 급락이죠.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앞서서 마스터님이 좀 하락폭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가 64.16달러까지 떨어지면서 2.08%가 빠지고 있습니다. 마스터님 앞서서 또 추가적인 하락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네. 하지만 그 가격대가 하방 쪽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좀 시간이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그죠. 네. 지금 일단은 추세대 자체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제일 안정적인 자리를 제가 뽑자면은 이제 64.40 자리를 좀 추천드릴게요. 64.40. 스팬 윗단 자리 한번 추천드리고, 네. 그거 위에는 지금에서 이제 추격 매도는 조금 사실 금물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추천드린 자리는 사실 64.90에서 매도 포인트를 좀 추천드렸는데 네. 지금 많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상황이. 근데 네.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추가받는 것 자체가 사실 멘탈적인 문제예요. 여기서부터는. 맞아요. 사실 마음이 여기서 더 내려갈까. 근데 이제 리스크가 이제 굉장히 수반되는 자리인데 근데 만약에 제가 추천드린다면은 64.40 자리 좀 추천드리고 그 이외의 포지션은 제가 사실 추천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12시가 조금 넘어갔는데 네. 시간상으로 안 좋아요. 더 이상 이제 추가 매도를 보기 자체가 왜냐면 이제 변곡이 충분히 올 시간이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리스크 자제하시고 지금 이제 추세 자체가 나오기는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청을 조금 좀 요청을 했거든요. 만약에 짝수 계약을 들고 계신 분은 반청을 해라. 그리고 한 계약을 가지고 계시는 이제 신호가 좀 변경되면 좀 청산하는 거를 좀 추천드렸는데 지금 문제가 이제 60분 봉상 보면은 보조지표 좀 판단하면은 60분 봉에서 이제 CCI가 아직도 안 끝났다는 점. 그래서 더 추가적인 하락은 예상이 되지만은 네. 리스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윗단에서 잡으신 분들은 익절 라인을 64.40으로 잡고 50 정도로 잡고 좀 더 버티셔도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다시 한 번 더 재매도를 보겠다 뭐 이런 분들은 40까지 다시 이제 반등시 그때 매도 관점으로 조금 한 차례 정도 그러면은 이제 익절 가격은 이제 저가 자리 예, 그 더 이상 보면 안 돼요. 저가 인근에서 좀 청산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자리 잡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가 사실 40 찝은 것도 리스크가 조금 수반이 돼요. 네. 너무 놓친 구석이 많아갖고 사실 이게 신세계라는 게 프로그램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의 시황이라든가 데이터 자체를 전하기 좋지만은
지나간 자리에 대해서 그 이상으로 좀 더 좋은 자리를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쵸. 예, 지금 다 떠나갔는데 배가 떠나간 뒤에 이제 다시 포인트를 잡으라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사실 매도적 관점은 조금 자제하셔라. 예, 내일 봐라. 차라리 내일 보셔도 괜찮고, 내일 어차피 오일 재고가 있기 때문에 원유 재고 때 좀 타이밍을, 재고가 난 다음에 타이밍을 좀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아요. 어차피 추세를 이기긴 힘들어요. 내일 좀 반등이 예상이 되는데, 재고 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내일 재고 때 좀 반등이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조정장이 열려야 되거든요. 큰 하락 뒤에는 반 정도는 이제 조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왜냐면은 증산했다는 결론이 아니라 어쩌면 우려기 때문에, 우려로 이만큼 내려온 거기 때문에 반등을 줄 가능성이 크고, 내일 다시 매도적 관점으로 좀 보는 게 큰 수익이 더 나지 않겠나, 지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일단 앞서서 일부 시간에도 매도적인 관점을 좀 열어놓고 보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무포지션이신 분들이 좀 함부로 좀 따라 잡으신다면은 좀 손실 구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 안에서 익절 라인도 좀 잡아드렸고, 다시 재매도에 대한 접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요, 64.40달러 선에 좀 재매도 에 대한 의견 추가적으로 드렸고요. 일단 가지고 계신 포지션 안에서는 64.50을 좀 익절 라인 잡으시고 대응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단 추가적인 매도에 대한 새로운 포지션 진입에 대해서는 내일장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게, 기다려보시는 게 더욱더 유효해 보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시간도 그렇고 가격대도 그렇기 때문에 가격과 시간, 그리고 상품의 특성상 그런 다양한 부분 좀 고려해서 전략 말씀을 해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장중 2% 넘는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지금 크루드 오일입니다. 2%까지 빠지면 64.21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앞서서 해설위원님은 63.4850 이 부분을 좀 테스트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의 좀 하락세가 좀 빠르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늘도 좀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셨던 것 같은데, 방금 전에요. 네. 그렇다면 63달러 이탈 가능성도 보시나요? 3달러 이탈까지는 보진 않는데요. 네. 해양 마스터님 의견 들으니까 또 오늘 이 정도 스탑하고 내일 가지 않을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많이 빠지긴 했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봤을 때 여기서도 추가 매도, 여기서 매도 이제 막 타기는 좀 약간 좀, 완전 강심장 아니면 사실상 힘들지 않나, 네. 생각도 좀 해보고요. 다만 이제 이쪽에 이제 지지 63.50 정도의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요 지지라인을 한번 보자. 그 다음에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지지라인이 61.84. 그러니까 한 62달러 초반, 61달러 후반대인데, 그때 이 두 개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두 개 라인까지 한번 테스트가 어떻게 며칠 정도에 오느냐, 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느냐를 한번 지켜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해양 말씀의 의견이 같은 게, 내일 어차피 또 원유 재고도 있잖아요. 원유 재고 있기 때문에 원유 재고에서 갑자기 또 하락 분위기를 완전 뒤집어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워낙 또 수요가 강해서, 최근에 워낙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요. 특히 22, 그러니까 유로존이 구매력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유로화가 지금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구매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좀 내일 한번 원유 재고 보고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뭐 앞서서 해양 마스터님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내일장에 대해서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좀 이어지는 흐름 안에서 더욱더 유효하고 똑똑한 가격대 참고를 하셔서 매매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오일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말씀드렸고, 이어서 네 번째 이슈죠. 골드 빠르게 좀 점검을 하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골드에 대해서 지금의 움직임은 조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요. 1348.8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저 다운. 마스터님과 해설위원님 다운이고요. 자, 그리고 김경 PD 업에 대한 의견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어제장에 김경 PD 골드 역시 업 아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며칠 정도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에 골드가 다시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금요일에 지금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비농업 고용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네. 트레이더들이 역시나 지금 FOMC 결과 그리고 이 금요일에 나올 고용지표 이 부분을 가장 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외신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하방으로 향할 리스크는 좀 여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역시나 달러 약세 그리고 외신에서는 또 세 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 다음으로는 암호화폐의 급락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채 수익률 상승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 들고 있는데요. 달러 약세는 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당연히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 이 암호화폐 급락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면서 골드가 가진 이런 안정성을 좀 돋보이게 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성이 막 크게 높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또 국채 수익률 관련한 부분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역시나 달러가 가장 이 골드의 향방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다라고 결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미국 경기 성장이 점차 지금 힘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3월에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연준으로부터 어떤 좀 매파적 스탠스의 발언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조금 단기적으로 좀 하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쓰비시 애널리스트가 지금 또 분석적인 의견이 올라오고 있는데 금요일 발표될 이 비농업 고용지표로 인해서 미국 경기에 대한 강한 어떤 낙관론이 힘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금리 인상 그리고 강달러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골드가 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증시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이틀간 하락했다라고 외신에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오늘 골드 상승에 좀 힘을 보탰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는 지금 계속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내일 FOMC 결과 그리고 금요일에 나올 고용지표 이 부분이 지금 골드에게 좀 단기적으로 하방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FOMC 결과와 비농업 고용지표를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관련된 종목들은 좀 경계감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도 일단 투자 자산으로 평가를 했을 때 안정성 좀 점도를 보자면은 비트코인과는 좀 비교해서 골드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의견을 많은 투자자분들도 좀 실감하실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다시 한번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업에 대한 의견을 좀 흘러주신 김경영 PD 의견을 들어봤고요. 자, 그렇다면은 골드에 대해서는 앞서서 저희가 또 방송 2회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을 때 오늘 골드 변동성 좀 나왔다고 했잖아요. 마스터님. 마스터님 의견 들어볼게요. 괜찮으십니까? 들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골드는 주로 이제 FOMC 전후로 해갖고 탄력 많이 받아요. 이제 달러랑 반대 성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이 점 염두해 주시고 지난 22 테이퍼리 유로존 정책 회의 열릴 때도 어차피 달러랑 반대로 갔고 그 뒤로부터 이제 반대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통화 정책 자체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유로 부분을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럼 골드도 마찬가지겠죠. 골드도 그런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지금 오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라인을 잡는 구간이에요. 앞으로 하방 라인을 잡는 구간, 대추세를 잡는 구간. 왜냐면 어제 전일 전전일 해갖고 많은 하락이 이어졌죠. 그거에 대한 이제 조정 장세가 살짝 열리고 나서 다시 재차 하락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하락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시야는 FOMC라고 제가 아까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언급은 드리지는 않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제가 조금 얘기 드릴 부분은 지금 만약에 나는 오늘 장기 포지션 한번 들고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금 이 라인에서 한번 노려볼 만해요. 지금 단기 고가 자리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52.5죠. 52.5. 지금 진폭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불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버나잇 포지션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45틱인데 50 라인에서 한번 매도 지어보시고 손절을 이제 30틱 정도 지고 계속 하방 추세로 이어진다면은 좀 관망을 좀 길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주일 이상으로.
냅두셔도 오버나잇 포지션이 좀 나온다는 점 참고하고, 금요일날 이제 논팜이 있는데 여러분들 논팜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논팜이 좋게 나왔다고 해갖고 이제 달러가 올라가고 논팜이 나쁘게 나왔다고 해갖고 달러가 하락하고 이거는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반대 매매도 가끔씩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야 될 건, 지표 자체는 단순히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가는 하나의 보조 지표일 뿐이에요. 인플레이션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인플레이션에. 이제 2월 15일 날 전후로 나오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이 가는 게 이제 논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거래량만 많이 터질 뿐이지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해갖고 달러가 오르고 지표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하락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수의 추세 자체는 전반적으로 통화정책에 갈려 있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냐, 금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냐, FOMC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집중해야 되지, 자 지표가 좋게 나왔다 이거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좀 추천드리는 자리는 사실 1350 자리 좀 추천드리고, 1350 매도에 손절 30틱 정도 보고 이제 좀 일주일 이상으로 좀 버티시는 그런 자리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는 FMC 결과 비동업 지표 발표를 좀 대기하고 있는 같은 의견이시고, 유로 FX와 좀 같은 흐름에서도 짚어주신 것 같아요. 1350달러 부근에서 좀 매도적인 관점이신 거잖아요. 가격대도 살펴드렸고, 좀 기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일단, 네. 맞선님과, 자꾸 맞선이가 제가 같이 잡혀서 제가 좀 웃음이 나왔는데요. 자, 이어서 해설위원님도 역시나 다운이시죠? 유로 같은 경우하고 좀 왜 넌 다르게 하냐. 근데 계속 다르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주도 다르게 얘기를 드렸었고. 근데 이제 그 방향성이 이제 오늘 좀 맞다 보이는 게, 왜냐면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진폭 자체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유로 차트랑 골드를 좀 잘 비교해 보시면은, 골드 같은 경우가 좀 진폭 자체가 좀 깊은 편이에요. 깊은 편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이제 달러 약세 국면 갔을 경우가 좀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근데 저는 유로화가 상승한다는 부분은 이제 달러 약세가 맞물려서 1차적으로 이해를 최근에 상한계가 꽤 높게 나오는데, 지금 골드 자체는 그렇게 상한이 아주 높게 나오지는 않고 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완전히 상한계랑 유로랑 골드가 같이 가는 흐름은 아닐 거라고 저는 이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유로 쪽에서 정책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로존 자체가 경기가 좋은 부분을 유로화가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화는 상승이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네. 골드는 이제 유로존 자체가 경기가 좋은 걸 1차적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달러를 통해서 2차적으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따지면 저는 골드가 좀 밀려주는 게 맞다. 그리고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신규계좌가 떠졌고, 근데 물론 신규계좌 개설하는 게 좀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존버하시던 분들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면 이제 조금 물량 소화 과정은, 어차피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도 이거 물량 소화 과정 거치는 똑같은 그런 거래 시스템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 과정을 좀 거치는 구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급한 쪽에서 좀 매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골드가 좀 밀려주면서 암호화폐는 또 다시 1차적으로 또 상승 좀 탈 수 있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지난주와 똑같은 뷰로 드립니다만은 얘기 드리지만, 사실 지난주보다 밀렸어요. 골드는 밀렸습니다. 지난주도 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게 좀 어느 정도 맞아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 뷰를 그대로 계속 더 지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서 유로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또 골드도 함께 짚어드렸는데, 지난주에 골드에 대해서 같은 하락 의견 좀 계속적으로 유지하신다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외신 쪽에서도 뉴스 나오고 있고, 또 해설위원님도 짚어주셨던 것처럼 실명제가 국내에서는 좀 다시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일단 일부 대형 거래소라고 해야 할까요? 거래소에 좀 국한된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좀 늘어났지, 이런 중소거래소에 대해서는 좀 제한적인 만큼 아직은 좀 폭발적이진 않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래량이 조금 더 증가할
뭔가 할 것에 대한 다시 한번 좀 무게감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눌림으로 매도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도 역시나 다운 의견인데 저도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인데요. 1350달러 부근에서의 매도까지 다시 한번 저도 추가적으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번째 이슈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좀 지루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고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좀 경계감이 심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장에서 탄탄한 전략과 기준으로 현재국은 좀 잘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자와 유튜브로도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빠르게 상담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해왕 마스터님이 여러분들 질문을 좀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텐데요. 네, 끝자리 1779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번 FOMC 결과와 관련해서 미국채 방향성을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라고 미국채에 대한 방향성이죠. 미국채에 질문 주신 겁니다. 네. 자, 일단 미국채에 대해서 현재국은 가격대 먼저 살펴드리고 질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갈 텐데요. 현재국은 미국채 오늘도 최저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121-17.0선이 오늘의 최저가고요. 현재 부근은 0.06%가 빠진 121-24.5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바닥을 못 잡고 있는 국채인데요. 먼저 해설위원님, 네. 앞서서 지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유로, 골드 하셨을 때 좀 국채에 대한 부분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 그 부분 계속적으로 언급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성우TV 신세계 프로그램에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국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고요. 실제로 저희가 얘기하고 나서 이번 주 초부터 지난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이번 주 초까지 증권사 모든 셀사이드에서 리포트가 쏟아지고 있어요. 채권 관련해서. 리포트 쏟아지고 있는데 검색만 해보면 압니다. 리포트 얼마나 쏟아졌는지. 잠 못 자고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은 전화해서 주말 동안에 너 때문에 되게 힘들다. 나 때문 아니겠죠. 트럼프 때문이겠죠. 사실. 트럼프 되게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지난주에 해양마스터님과 같이 그 상담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내셔도 되지 않냐. 근데 해양마스터님이 단호하게 안 된다. 얘기 드렸던데 그 부분이 참,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앞으로도 국채 뷰는 사실상 FOMC가 남아있기 때문에 요걸 좀 보고 가면 어떤가 저는. 왜냐면 지금 막 꼭 덤벼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FOMC 이후에 좀 반응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바닥을 한번 다시 한번 논해보는 건 어떤가. 그런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국채에 대해서는 매수 의견 좀 여쭤봤을 때 매도적인 부분 말씀해 주셨거든요. 추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해 안 가네. 네, 추가적으로. 자, 지금 추가적으로. 네. 피디님 첫 다시 한번 한번 띄울게요, 보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국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좀 남아있으니까 제가 좀 네. 얘기를 많이 드릴 텐데. 네. 여러분 원래 미 국채는 안전자산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네. 지금 근데 문제가 차트를, 골드 차트랑 좀 비교해 볼게요. 17년도 골드 차트랑 비교해보면은 여러분들 원래 작년 FOMC 기반으로 성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느껴지시나요? 느껴지세요? 네, 차트로 보니까 딱, 네. 작년 FOMC를 기반으로 찢어졌어요. 이게 왠지가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신세계 잘 보셨습니다. 제가 딱 얘기 드릴게요. 정말 잘 보신 거죠? 지금 이 FOMC 기반으로 이때 찢어지긴 했지만은 지금 전 세계 시장 방향성 자체가 긴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제, 엊그제 이제 구로다 총재 발언이 있죠. 연말부터 일본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신호를 탄력받을 수 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일본이 제가 장담하는데 이제 신세계에서 엔화를 띄우기 시작할 거예요. 맞나요, 피디님? 엔화를 이제 띄우기 시작할 때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원래 골드 자체랑 엔화 자체, 10년물 채권 자체는 같이 봤어요. 17년도에.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이거 포함해서 일본 엔화도 같이 설명돼야 되는데 일본이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하고 테이퍼링 시작하면은 골드를 안 먹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본 자체가 성질이 변한 거예요. 일본 통화 성질이 바뀔 겁니다. 뭐로? 투자자산으로. 원래 안전자산성이었어요. 왜냐면 디플레이션 지향 통화자산이기 때문에 이제 일본 자체가 투자자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엄청난 매수세에 뛸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네. 올해 중반부터. 그래서 그 관점을 굉장히 지켜보고 있고 10년물 채권 자체를 잘 지켜보시면은 지금 전 세계가 긴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이슈예요. 영란은행,
BOJ, 유로, 그리고 미국도 어쨌든 간에 지금 양적 완화를 거의 다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도 부분을 진행했던 거 있었고, 저번에 이제 조금 자리를 추천드린 자리는 사실 1, 2점, 잠시만요. 네. 60분 먹어볼게요. 네. 전에도 상담 들어와서 짚어드렸죠. 네. 사실 이제 그 10년물 채권 자체가 추세대가 잘 먹혀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자리가 그때 12.18자리였어요. 12.18. 지금 12.17.5까지 왔었는데, 네. 이게 왜 변동이 됐냐면은 추세대가 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추세대가 변하기 때문이고, 제가 이 자리를 추천드린 것 자체는 강력한 지지저항대가 한 차례 머물 가능성이 굉장히 커서예요, 이 자리에서. 그래서 12.17, 이 추세대가 맞물렸을 때 그때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게 굉장히 관건이었고, 지금 이거 자체는 여러분들 이 윗단 추세대 보이시면은 이거 깨기 전까지는 매도로 계속 지향하셔야 돼요. FOMC에서 사실 아까 질문 자체를 이제 얘기 드리면은 FOMC를 통해서 지금 10년물 채권이 변화하나요? 그거 자체로 지금 하락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방향 자체가 긴축을 진행하기 때문에 매도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FOMC 결과랑 저는 10년물 채권이랑은 큰 맥락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네. 질문 자체에 답변을 드리면은 네. FOMC를 자체로 야 이거 매수세로 돌아갈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안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긴축 전 세계 이제 BOJ, 일본, 영란은행 뭐 이렇게 해갖고 긴축을 진행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재미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청나게 솔직히 얘기해서 이제 한 100억을 들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재밌게 얘기해 봅시다. 네. 저요? 재밌게 얘기를 해보죠. 재밌게. 네. 여기 100억, 여기 100억, 여기 100억, 여기 100억 이렇게 네, 있어요. 가정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네.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테이퍼링이 종료하고 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대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네. 미국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유로를 투자하는 게 정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죠. 성장세가 그렇죠. 앞으로 굉장히 좋아 보이니까. 네. 그죠? 그러면은 채권 자체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채권으로 그럼요. 수익을 뽑기 힘들. 그럼 누가 채권을 투자하겠어요, 앞으로도. 관심도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매도로 봐야 된다 이거예요. 긴축 자체가 끝나기 전까지는. 네. 그렇기 때문에 국채 자체는 매도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거지, 반등할 때 매도 관점, 가장 큰 지지대 부딪힐 때 매도 관점 이렇게만 보셔야 되지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굉장히 힘들다는 점이에요. 올 한 해. 근데 긴축 잔체의 영향을 좀 덜 받고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받는 거는 이제 골드밖에 없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드 자체는 달러 인덱스를 관점으로 보긴 하는데 미국 국채 자체를 달러 인덱스랑 연관 지으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꼭 참고해 주세요. 지난달 12월 FOMC 12월 13일 기반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내가 국채를 투자하면 국채에 대한 본질을 파악해야 돼요. 지금 전 세계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국채에 대한 메리츠가 앞으로 떨어질지 올라갈지. 수익률은 여러분들 어차피 내려가고 나서 변동되고 올라가고 나서 변동돼요. 수익률을 근거하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어떻게 올라갔다, 이거는 후행성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전망될지 판단하고 강한 지지대 라인에서 매도를 보려고 계속 봐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에 투자를 할까? 나 같으면 국채에 투자 지금 안 해요. 왜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긴축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차라리 할 거면 일본에다 하겠어요. 네. 유로라든가. 그게 바로 쏠리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에요.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한 마무리 감사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네. 구로다 총재 얘기를 좀 드리자면, 네. 제가 구로다 일본이 배신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유로존에서 구로다 BOJ에서 양적 완화 축소하려는 뉘앙스 보였다가 이걸 거의 본보가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그랬다가 갑자기 22에서 오히려 세게 나와버리니까 주말 동안 엄청난 비난이 시달렸습니다. 구로다 총재가. 전 세계적으로 다 비난이 시달렸거든요. 너네 미국을 왕따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일본이 배신한 거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주말 동안 그 비난을 못 이기고 어제 다시 또 스탠스를 또 바꾼 거죠. 그러니까 참 줏대없다. 이런 얘기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엔화 같은 경우는 구로다 총재가 전혀 말과 상관없게 반응을 했다가 이번 주에 이제 구로다 총재 말 다시 바꾸면서 방향 흐름이 좀 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올라오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은 엔화도 참고적인 코멘트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 이후 골드와 미국채에 대해서 좀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전에 맞습니다. 작년에 저희 신세계를 통해서 안전자산 3인방이라는 그런 주제로 항상 국채와 엔화 그리고 골드에 대해서 같은 흐름을 보였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좀 같은 맥락 안에서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이제는 그 안전자산에 조금 벗어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투자 매력도에 대한 부분도 짚어드렸고 앞으로는 엔화에 대해서 좀 투자 매력도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긴축 정책 안에서의 흐름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열리고 있는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영향력, 국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유튜브로 좀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오늘도 이 종목 올라왔습니다. 천연가스는 어떤 방향으로 보시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라고 유튜브에 의견 남겨주셨는데요. 자, 먼저 오늘장의 천연가스 먼저 흐름 확인합니다. 자, 오늘 천연가스는요. 오늘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가격대가 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3.23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의 방향성, 어떤 접근 전략이 유효한지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마스터님 바로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요. 네. 자,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를 좀 얘기 드릴게요. 천연가스 난리 났죠? 이게 왜 난리 났을까? 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반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반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난리 났던 게 최근에 파동 자체가 엄청나게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중국이랑 좀 상관이 있어요. 중국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공급 파동이 일어났다가 지금 이제 시황 자체가 번복을 했어요. 이제 공급 파동에 대해서 안정화를 시키고 수요적인 측면을 굉장히 만족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적으로 더 갈 거라는 제가 의견을 조금 담았었습니다, 사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좋은 포지션을 잡고 싶으시겠죠. 오늘은 일단은 매수가 더 추가적으로 갈 방향성은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3,100선까지 좀 눌리면 매수 한번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100선, 3,100선으로 하고 손절 라인은 제가 봤을 때 50포인트 정도, 이 정도로 좀 잡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천연가스라는 게 진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사실 진폭 자체를 짧게 잡으면 그냥 나가버려요. 농담이 아니라 컷이 그냥 나가버리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하세요. 여러분 손실 나기 싫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왜냐면은 진폭 자체가 큰 지금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손절 라인 자체를 짧게 잡아버리면은 그냥 우습게 컷이 나가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네. 진폭이 큰 상황에서는 손절 라인도 그렇게 크게 보고 익절 라인도 크게 보고 이렇게 상황을 좀 따져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네. 지금 만약에 보실 분들은 지금 매수 포인트를 잡는 것보다 3,100선에서 좀 잡는 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매수가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 중국에서 수요적인 부분을 만족시키고 공급을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매수적인 관점이 앞으로 좀 더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다,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보단 매수입니다. 이 부분만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네. 천연가스, 내추럴가스 차트를 저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1.35% 상승하면서 3.227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최근의 추세의 저점을 보면은 2.600 라인에서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올라올 때에는 시청자 여러분 또는 투자자분께서는 좀 고점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추세로는 매수 쪽으로 계속 살아있는 상황이고 눌림시 매수 접근입니다. 3.100선 매수 접근 시 눌림시 매수적인 접근이 계속적으로 유효하고 앞으로의 포지션도 매수로 좀 가지고 가시라라는 부분까지 손절 라인도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천연가스 지금 해영마스터님은 매수적 관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략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해설위원님은 현재 구간 천연가스 좀 추가적으로 코멘트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이제 그때 예전에 천연가스 얘기 드릴 때 예전에 천연가스 얘기를 드릴 때 한두 달 됐나요? 그때 이제 얘기 드렸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천연가스라는 게 LNG다. LPG하고는 차이가 있다, 분명히.
우리가 그 택시 타고 다닐 때 그 택시 가스차 있잖아요. 가스차 보면 뒤에 있는 게 그게 LPG, 네. 액화 석탄가스예요. 예, 그리고 여기 나온 거는 LNG, 예, 천연가스죠. 천연가스인데 사실 중국 이슈 얘기 드렸는데 중국 이슈 같은 경우는 중국이 이제 요즘 환경 규제를 되게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석탄가스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이제 매연 같은 게 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수요가 셉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차트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인데 한동안 전혀 글로벌하고 전혀 관계없이 반응하다가 갑자기 상관도 갑자기 높아졌어요. 예, 높아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천연가스 자체가 중국 쪽에서 계속 수요가 타이트할 때도 전혀 반응 안 하고 꼬꾸라지다가 갑자기 이걸 이제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영이 시작하고 있는 건데 제가 그때 이제 어느 정도 저항선은 좀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확인하고 가자. 예, 확인하고 가자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고요. 이때 이제 최밑단에서 올라왔던 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이때 이제 보시면 맨 밑에서 이제 저점 찍고 올라왔던 때가 어느 때였냐면 그 바이든 그 오스트리아에서 그 가스관 폭발할 때거든요. 폭발했을 때. 이때 폭발했을 때인데 유럽 쪽에서도 이제 분명히 그 이슈는 있다. 뭐냐면 전체 유럽 그 가스관이 너무 노후화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이걸 다 교체를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 때문에도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촉배제가 된 것 같아요. 이때 이제 그때 가스 오스트리아에서 그 폭파 사고가 난 뒤에 유럽 전역에 대한 가스관을 전부 다 재점검했는데 거의 이제 연수 쓸 수 있는 기한이 불과 20년밖에 안 남은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고치고 하다 보면은 분명히 천연가스 공급 차질 같은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미국 쪽 천연가스에서 좀 반영하지 않나. 그래서 제일 유럽에서 지금 요즘에 신경 쓰고 있는 게 뭐냐면 LNG선 발주를 좀 신경 쓰고 있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갖고 와야 돼요. 천연가스를. 쉐일 오일이요. 쉐일을 층을 파서 빼면 이게 오일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스가 같이 나와요. 참 미국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예, 우리나라는 쉐일층에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예, 우리나라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가 좋습니다. 왜냐면 물이 깨끗하니까요. 예, 물이 깨끗하기 때문에 지하자원이 없기 때문에 물이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좀 장단이 있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그런 부분 이슈 때문에 좀 추세적인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좀 저항대 좀 한번 왔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 한번 테스트 한번 보고 진행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 시황적인 부분과 또 전략적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챙겨드렸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빠르게 좀 상담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일단 유튜브로 올려주신 의견인가요? 자, 유로 FX에 대해서 앞서서 좀 질문 남겨주셨는데 유로 FX 1.23875에 매도로 진입했는데 손절을 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좀 남겨주신 의견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상담 도와드립니다. 유로 오늘 좀 상승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도 반대로 물려 있으셔서 현재 손절 처리를 못하신 상황인데요. 마스터님 지금 좀 상담 좀 도와주고 계시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방송 안에서 다뤄드리죠. 네.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방송 시작 전에 이제 유로를 혼자 매도 부분 든 이유는 단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고 이게 추가적으로 달러가 무너질 만한 시황이 펼쳐지질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조금 드릴 말씀은 자, 오늘 못 메꿔요. 일단 불행하게도 오늘 못 메꿉니다. 오늘은 안 된다. 근데 버티세요. 네네. 손절 라인을 보시면은 지금 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자, 오늘 고가죠. 1.24925. 예, 이 자리 손절 잡고 그냥 버티세요. 손절을 여기 나가면 그냥 버리세요. 잡자. 예, 나가면 미련 버리고 왜냐면 지금 버텼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 드린 부분부터 네. 채팅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네. 버티시라고. 이거 이제 오늘 고가 자리 잡고 버티고 만약에 익절 라인 나오면은 보세요. 지금 달러 인덱스를 조금 같이 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가 안 나오는 HTS가 있어가지고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아까 이 추세 라인을 뚫으면 그때부터 매도적 관점으로 보라고 했는데 만약 이거 뚫고 여러분 보시면은 이거 뚫고 올라가시 매도로 좀 수익 내고 짧게 나오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유로 매도적 관점은 짧게 봐야 돼요. 오버나잇 절대 못 봅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하세요. 유로 매도적 관점은 오버나잇이 불가능합니다. 왜냐? 이번 올해 시황 자체가 유로 매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장세가 FOMC 기반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미국 달러에 대한 이제 상승에 대한 여력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복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번 주요? 이번 주 말고 오늘 내일 해갖고 복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고 보는데 손절 라인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더 무너지면 굉장히 리스크가 수반될 수 있으니까 오늘 당일 이제 고가 자리죠. 유로 고가 자리를 잡고 손절 라인을 잡고 버티시는 걸 좀 추천드려요. 네. 어차피 지금 많이 물려 있어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기분이 안 좋으실 수 있겠는데 네. 지금 많이 물려 있을 거예요. 근데 어중간하게 지금 자르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오늘 이제 달러가 저가가 좀 수반이 됐다고 판단하고 좀 이제 들고 가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본절 라인, 손절 라인을 알려드려야겠죠. 그래서 손절 라인은 잠시만요. 네. 자, 1.24915. 네, 이 자리 잡고 그냥 오버나이트 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이 지금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포지션을 완전히 잘못 잡았기 때문에 이 부분밖에는 제가 추천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좀 반대로 흘러가는 추세 안에서 손절을 처리하지 못하시고 들고 계신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의 고점입니다. 1.24915달러를 손절로 좀 잡아보시고 오버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손절해서 컷 나가시면은 일단 그 다음 자리를 뭐 잘 좀 현명하게 매매하시고 그 수익으로 좀 채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 동안 FOMC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좀 지루할 수 있는 시장 안에서 탄탄한 전략을 저희가 꼼꼼하게 도와드렸는데요. 내일장에는 신세계 더욱더 이 결과에 대해서 탄탄하게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했는데요. 해영 마스터님 오늘도 정말 다양하게 시청자 여러분들과 좀 소통을 해주셨고 시장 좀 상황 바라봐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지만은 진짜 올해 장이 좀 재밌어요. 솔직히 얘기 드리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수익을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장이 형성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내년까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올해는 유로고 내년에 엔화입니다. 느낌이 확 와요. 왜냐면은 진짜로 이게 수익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이제 테이퍼링에 대한 이제 양적 완화를 종료한다는 거는 엄청난 통화 정책 이슈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만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야, 나는 해외 선물 하는데 이 지금 신세계를 보는데 뭔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이제 테이퍼링이 뭐고 지금 양적 완화가 어떤 사이클로 이루어지는 순서조차 모른 채 단순히 지금 내려가면 매도, 올라가면 매수 이게 해외 선물의 본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보셔야 되는 게 여기 신세계 내에서 시황을 잘 테스트를 해야 돼요. 과연 오늘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지금 유로존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크며 일본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가능성이 큰가 이런 레파토리가 있어요. 그 레파토리는 사이클에서 나오는 겁니다. 통화 정책이.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 물결의 흐름을 타면은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지 분위기를 테스트해야지 단순히 차트만 보고 이렇게 매매하고 이러는 거는 절대 반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신세계 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인터넷으로 할 때도 기초 설명을 하도 많이 해요. 한 10번, 20번 이렇게 얘기 드리는 이해가 머리에 박힐 때까지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기초적인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 해외 선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꼭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들 수익이 꼭 많이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오늘도 정말 넘치는 화이팅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일단 오늘 내일의 이 급등락으로 좀 매매하지 말자라는 말씀이십니다. 큰 흐름 안에서 오늘의 매매 현명하고 또 수익 잘 낼 수 있는 전략을 챙겨드렸고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해영 마스터님 다음 출연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희 PD 오늘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네. 우선 지금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뉴스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아이폰 X 관련해서 지금 좀 판매가 부진하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애플 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CNBC 쪽에서는 이 아이폰 X의 가격, 이 $1,000라는 가격대가 소비자들에게 좀 어떤 거부감으로 다가왔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8이라든지 아이폰 8 플러스와 같은 이런 핸드폰들과는 달리 이런 $1,000라는 이 가격대가 굉장히 좀 소비자로 하여금 좀 심리적으로 부담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며 이 아이폰 X의 실패
최대 실패 요인은 아마 가격이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내놨다고 하고요. 다음으로는 일본에 이런 아이돌 그룹이 있다고 합니다. 가상통화걸스라고 해서 비트코인 관련한 이 코인의 이름으로 지금 멤버들의 이름을 짓는 이런 걸그룹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가면을 쓰고 이렇게 각 코인을 대표하는 이런 멤버들로 지금 구성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찾아본 바로는 비트코인 캐시라는 이름을 가진 멤버가 이 그룹의 리더라고 하는데요. 역시. 그래서 최근에 일본의 이 코인체크라고 하는 거래소가 대규모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라고 하는 이 코인이 굉장히 많이 좀 털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가상통화걸스라는 걸그룹이 이 이름에 걸맞게 이 코인으로 좀 급여를 지급받게 이제 되어 있었는데 이 코인체크라는 거래소에 이 디파짓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출금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급여를 못 받을 위기에 처했다라면서 이 코인체크 해킹 사태의 최대 피해자다라는 소식이 지금 올라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코인 그 이슈 점검할 때 이 코인체크에 대해서 뭐 해킹 소식도 들었는데 최근에는 리플이 가장 좀 인기가 많았을 것도 같네요. 네, 해설위원이 어떠셨어요? 저는 해양물선님 의견에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면 이때 좀 자료화면 하나 보시면요. 이때가 이제 이때가 어느 한때겠죠. 이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예요. 그 뒤로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거. 추세가 완전히 전환이 됐네요. 이때가 이제 22에서 양정화 축소 처음 가능성 시사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그때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요 때인데요. 이때는 지금 드라기 총재가 그 발언을 했을 때고 꺾였죠. 이게 미국채 10년물 투기적 포지션, 순매수 포지션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해양의 마스터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의견으로 이 얘기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점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리뷰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세계 2시간 동안 해양 마스터님 중점적으로 함께 해외 선물 전략자 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